자, 주식이빈 유행에도 외국인만 주워 담는 K증시, 바이코리아에 대한 허위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또 국내 증시에서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이 바이코리아 지분율이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35.55%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자, 특별한 이 매수세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종목을 얼만큼 샀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곽영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환율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 때문이다. 그렇죠. 환율이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서 뭐 1,4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다소 있긴 했습니다만은 환율세가 조금 진정세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그죠. 또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뭐 내일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수출 데이터도 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가격상으로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수급을 또 해주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겠지만은 저는 환율에서 가장 큰 요인이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가장 큰 이유가 됐었다. 저가 메리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한편에서 또 바이코리아 덕에 코스피가 그나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염정 차장님, 혹시 그걸 그렇게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시장은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데요.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는 지금 뭐 계속 받쳐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중형주 아랫단에서는 뭐 사실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흐름은 좀 나타나지 못하고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죠. 이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게 꺾이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만 외국인이 3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글로벌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대형주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향 수급이 좀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뭐 비슷한 양상입니다. 만약에 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 요인이 좀 더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단에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종목별 순환매는 조금 좀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는 좀 어렵고 내일 삼성전자의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수급 유입으로 코스피 하단에 좀 받쳐줄 것이다 아니다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코리아 덕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그나마 좀 박스권 유지하는 거다. 어때요?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OX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외국인들에 의해서 박스권 유지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이제 주변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만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X다. 네, 저는 글쎄요, 뭐 일조를 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러면 세모인가요? 네, 그냥 0표 하겠습니다. 0표다. 오, 0표. 맞다.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유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는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가 좀 계속 된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 시점이 저가 메리트, 저가 매수를 할 찬스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필승 전략 차장님 알려주세요. 말씀 앞서서 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 향 오늘도 수급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들어왔죠. 있죠. 네. 삼성전자뿐 아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저가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은 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급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들이 또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급의 요인이 다르더라도 반도체 쪽은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장비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또 다른 지금 사실 무기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이에 대한 좀 기대치가 큰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는 주가 탄력성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동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CXL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빠른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 풀매수를 좀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다음에 또 풀매수가 예상되는 관심주 굉장히 또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안에서는 크래프톤, 한국금융지주, 대상식품, 식품주부터 굵직한 종목들 많아요. 조선주까지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금융주 지금 원픽 섹터로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차기 섹터로 보면은 관심주가 금융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증시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 자동차, 수출 데이터 이거보다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밸류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대표적인 어떤 혜택은 뭐 세제 혜택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금융주 하면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주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지주사들의 움직임은 조금 엇갈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전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그에 반대로 KB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삼성전자의 그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만년 저평가로 이루어졌던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금융주 매수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굳이 좀 다 올라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굳이 선정을 한다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KB금융이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금이 이번에 3조 원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4조 원 정도 자본 확충을 해서 지금 금융권 중에서 이렇게 또 4조 원의 또 자기 자본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신증권까지 함께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금융주 단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외국인의 또 차기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섹터론 금융 그 안에서 KB금융 오늘 86,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까지 또 탑픽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정 차장님도 사실 궁금해요.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이나 sek터 좀 어느 쪽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금융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동의하시나요? 같은 네, 맥락에?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뭐 금융지주사들의 지주사들. 흐름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어제도 이제 관련된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 네, 나왔었죠. 나왔죠. 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최대 주주의 상속세율
감액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세에 대한 부분이 뭐 분리과세라든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주사들이라든지 이제 기업 밸류와 관련된 기업들의 힘을 좀 보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좀 여기서의 단기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까지의 긍정적인 흐름은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이 또 있죠. 가장 그렇죠. 탑픽으로 보고 있는 네. 종목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뭐 금융지주사들 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고가 패턴 가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호흡을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되죠. 어떻게요?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너무 일일비하시지 않는 분들 중심으로 성향이 패턴이 맞는 분들 중심으로는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하반기 외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섹터 금융주를 뽑아주셨고 지주사 쪽으로도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투자적인 성향에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성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을 해드리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